안녕하십니까? JBCN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 민선 5기 때 전면 답보 상태에 빠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민선 6기에 들어온 공재강 평택시장이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한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유혈 사태와 주민 목숨까지 앗아간 경기 평택시 도일동 일원. 바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추진될 부지입니다. 개발 규모만 482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사업비 또한 1조 6,558억 원에 달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이곳엔 성균관 대학교가 들어서고 대규모 BT와 IT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지 무려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민선 5기 시절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게 발단이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 버틸 사람이 버티는데 못 버티는 사람이 지금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와서 풀어준다 하더라도 제가 받고 팔 수 있는 현실은 아니니까 그냥 빠른 보상, 무조건 빠른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선 6기, 공재강 평택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이 브레인시티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공약으로까지 내걸었습니다. 공 시장은 지난해 9월 평택 브레인시티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심지어 브레인시티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추진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 존폐는 오는 10월 31일에 결정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전면 취소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투자 심사 때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현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 어떤 조건부 통과가 될지 아니면 부적격 판정이 날지 그건 이제 10월 31일 날 심사를 거쳐봐야 합니다. 만약 행정자치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3,800억 원이란 사업비로 평택시가 현물 출자 토대가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성균관 대학교와 금융사 역시 당초 원안대로 사업비 투자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투자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을 시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그 PF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행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평택시는 현재 투자 심사에 필요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최종 결과 보고서는 이르면 9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BCN 뉴스 한세아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어제 오전 메르스 극복 등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2개의 시책 사업비 수용 여부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이며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원포인트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603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예산 내용은 메르스 등 재난 조기 극복 261억 원, 가뭄 해소 111억 원, 지역경제 발전 171억 원 등이고 나머지 60억 원은 도의회에 자체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 중 지역경제 발전 예산. 이 예산에 남경필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 스포테인먼트 파크 사업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용역비 각각 8억 5천만 원과 5억 원이 포함된 겁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 소속 안혜영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지사가 추진하는 시책 사업비를 은근슬쩍 끼워 넣어 메르스 추경 예산 의미가 퇴색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역경제발전 예산의 경우 메르스 피해를 본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업계 마케팅 강화 등 소비심리 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대학생 행정인턴 247명을 최종 선발하고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총 5,939명이 신청해 평균 2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발된 행정인턴은 오는 27일부터 5주간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본인이 희망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5주간 총 161만 원의 급여와 4대 보험, 주 월차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경기도는 선발된 행정인턴에게 단순 사무보조 업무가 아니라 경기도의 공공기관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그룹 스터디와 현장 체험, 아이디어 제안, 홍보 등의 다양한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월 신규 혁신학교로 30개의 학교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혁신학교는 우수학교를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굴하고 추천하는 방식을 통해 지정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문화가 잘 형성된 학교들을 지정해서 학교 혁신의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정되는 학교들은 4년간 윤리적 생활 공동체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형성,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혁신 교육을 선도하게 됩니다. 2015년 시민자치대학이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어제는 방송인 엄앵란 씨가 강사로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 남부노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강연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강연에는 200여 명의 복지관 회원들이 참석해 엄앵란 씨의 강연에 귀 기울이며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의 다음 강연은 오는 27일과 29일, 31일에 각각 서부 노인복지관과 북부 복지타운, 팽성 보건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어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곳곳에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기상청은 오늘까지 경기 지역에 30에서 70mm, 경기 북부 지역엔 100mm 이상 더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12호 태풍 할롤라가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날씨 확인하시면서 피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